오늘부터 왜 오늘 나 일을 지금 왜 공부하러 가는데 지금 왜 면접 보러 오라고 그러냐. 자, 냉채하고 새우볶음밥 20분에 30분에 50분짜리 요리고요. 자, 일단 냉채 종류가 두 가지가 있어요. 해파리 냉채가 있고 오징어 냉채가 있어요. 아. 네, 오징어 냉채는 칼집만 잘 넣으면 돼요. 칼집만 잘 넣고 그 방향만 잘 잡으면 돼. 근데 그 방향을 잘 못 잡아요. 오징어가 머리가 있고 이렇게 모양이 생겼잖아요. 그러면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말린단 말이에요. 마른 오징어 구워보면 옆으로 말리는 건 없어요. 위에서 아래로 말려요. 그러면 얘가 길이가 나오게 하려면 반드시 여기가 길이가 이쪽 길이가 가루가 길이가 돼야 되는데 이 세로를 길이를 잡아버리면은 달팽이처럼 보여요. 이렇게. 그래서 가루가 길이가 되게 만들고 칼집이 들어가셔야 되는데 여기서 많이 헷갈리죠. 많이 안 해보니까. 그래서 기술을 요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거는 여기 중식이 더 쉬운 것 같은데요? 그쵸? 아니 그렇게 해도 돼요. 중식처럼 아니 한식 때처럼 썰어도 돼요. 상간에 내가 없죠. 집에서 연습을 막 이제 10마리씩 사서 했거든. 그거 시험 나올까 봐. 솔방울 모양만 나오는 거. 응. 그거 근데- 얘도 한식 때처럼 썰어도 돼요. 상관은 없어. 근데 그게 시간이 많이 걸려. 이거는 선생님 하는 거 보니까 그냥 쭉 긋고 한번 칼집 이게 넣고 한번 자르고. 포를 뜨는 게 어려워요. 칼의 각도에 따라서 얘가 편이 모양이 다르게 나오니까 칼이 조금만 세워져도요 채 모양이 나오고요. 이렇게 칼이 45도 각도에서 좀 더 많이 누워야 돼요. 누워서 들어가야 편 모양이 나오거든요. 이 모양이. 근데 이 칼 각도를 잘못 맞춰도 어떤 사람은 이런 오징어가 나오고 어떤 사람은 이런 오징어 편 모양이 나올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칼 각도를 좀 잘 잡아주셔야 돼요. 그리고 얘는 또 칼집이 가로 세로가 안 들어가다 보니까 또 방향을 잘못 헷갈려서 칼집이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데 옆으로 넣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이것도 해보실 때 어차피 다음 주 화요일에 하니까 그때 모양만 잘 잡으시면 될 것 같고. 자, 일단 해파리는 염장 해파리예요. 얘는요 이거 실온에 이렇게 놔둬도 안 썩을 정도로 염장이 어마어마하게 돼 있어요. 냄새 맡아도 약간 꼬릿꼬릿한 냄새 나거든요. 얘는 거의 빤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비벼 씻는 게 아니라 정말 체에 넣고 이렇게 좀 이렇게 비벼서 빨아주셔야 돼요. 그래야 이 염분이 제거가 되거든요. 그래서 얘도 요구사항이 뭐라 써있냐면 염분 제거하는 거예요. 거의 없어요. 요구사항이 한식 같은 경우는 뒷면에 써있죠. 한식 같은 경우 요구사항이 되게 복잡했었어요. 근데 얘 지금 요구사항 그나마 좀 늘어났던 거예요. 요구사항 보시면은 염분을 제거하라고 돼 있어요. 얼마나 짜면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해파리 냉채를 맛있게 만드는 게 아니라 짠가 안 짠가를 그거를 보겠다는 거예요. 사실 해파리 냉채 우리가 보통적으로 알고 있어도 겨자장 좀 많이 쓰고요. 맛살도 집어넣고 야채 되게 많이 집어넣잖아요. 근데 지금 얘는 집어넣는 게 오이 하나밖에 없어요. 딱 양념도 보시면 마늘하고요, 식초하고 참기름 요거밖에 안 들어가요. 다른 특별한 그러니까? 양념이 안 들어가죠. 해파리 냉채인데 겨자가 안 들어가죠. 해파리 상태 보려고. 네. 이거 겨자 무치면 해파리 얼마만큼 눈으로 보관이 안 되잖아요. 잘 안 보여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진짜 딱 이거는 시험, 그러니까 자격증 요리에서는 맛있는 요리법은 배제예요. 기능이에요. 이 사람이 염분을 얼마만큼 제거했고 데쳐져 있는 거 눈으로 확인이 딱 가름 되죠. 겨자를 안 썼기 때문에. 그래서 색깔의 변화도 충분히 볼 수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사실 이렇게 만들어 먹어도요 되게 뭐죠? 담백해요. 좀 깔끔하게. 해파리 본연의 맛은 조금 더 깊게 느낄 수 있어요. 근데 해파리 본연의 맛은 느끼는데 여기서 이 염분 냄새가 나버리면 비린내도 일단 심하게 나고요. 짜서 먹지도 못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주목적은 염분 제거예요. 그럼 미역줄기 빨듯이 있잖아요. 네, 맞아요. 거의 진짜 빠르게. 미역죽이 식으로 미역죽이도 왜 실온에 놔둬도 안 썩잖아요. 얘도 마찬가지예요. 거의 안 썩어요. 엄청 빨아게 해도 데치게 되거든. 그래도 염분 잘 안 빠지는 경우가 있잖아요. 얘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미역죽을 집에서 실패 많이 봤거든요. 설마 이렇게까지 빨았는데 염분이 나올까? 나오더라고요. 아니요. 계속 나오더라고요. 데쳐갖고 또 담궈놔야 돼. 맞아요. 얘도 그래요. 그래서 데치고 나서 또 해요. 음. 그러면 이거에 데쳐진 것을, 왜냐면 해파리가 기계에서 채를 찌지만은 어떤 해파리 좀 두껍고요. 여기도 보시면요, 두꺼운 애가 있고 좀 얇은 애가 있고 그래요. 이것도 분명히 시장마다 다 틀릴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얘 상태를 보고, 물론 데치는 것도 똑같이 일괄적으로 데칠 수는 없잖아요. 어떤 사람은 조금 오래 데쳤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좀 묽게 데칠 수도 있는데, 조금 질기게끔 데쳐진 것 같으면 식초와 설탕의 양을 조금 더 넉넉하게 가야 돼요. 왜냐면 얘네가 부드럽게 만들어요. 사람도 왜 식초 많이 먹으면 부드러워진다 하잖아요. 설탕도 마찬가지고 필기 문제도 나오죠. 설탕이 들어가면 연육 효과가 있잖아요. 그래서 얘네가 들어가면 부드러워집니다. 그래서 해파리 상태를 보시고
조금 질기다고 생각이 되면 얘네를 조금 넉넉하게 넣어서 부드럽게 만들어주라는 거죠. 그래서 부드럽게 얘를 만들어 놓을게요. 자, 오이는 채 썰어요. 그럼 한식 하셨던 분이 어떻게 들어가냐? 돌려깎기를 하기 시작해요. 필요 없어요. 여기선 돌려깎기 필요 없어요. 6cm로 그냥 어슷하게 채 썰라고 아마 써있나요? 어슷하게 채 썰라고? 예. 아니 이거 말고 요구사항을 봐야 돼. 0.2에서 6cm 어슷하게 그죠? 그렇게 써있는데도 불구하고 돌려깎기를 해요. 저도 심지어 5년 전에 그렇게 가르쳤거든요. 돌려깎기를 해요. 돌려깎기를 해서 이렇게 껍질이 이쁘게 잘 보이게 하죠. 근데 요구사항으로 억울한 거예요. 물론 그것 때문에 실격은 많지는 않을 것 같아. 근데 감점이죠. 어슷하게 채 썰려고 했으면 어슷하게 채를 썰어줘야죠. 그럼 오이의 두께에 따라서 이것도 어슷하게 쓰는 것도 이것도 기능인 거야. 어떤 사람은 오이가 이만하게 나오고 어떤 사람은 이만하게 나오면 얘 각도에 따라서 어떤 오이는 약간 두껍다 그러면 각도를 많이 안 써야 되고 얘가 오이가 얇은 부분은 각도를 많이 써야죠. 그래야 6cm가 나올 수 있게 되는 거니까 될 수 있으면 6cm에 맞춰서 얘를 어슷하게 썰어서 일정하게 써는 이제 기술을 보게 돼요. 그래서 요거 들어가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양념은 마늘 양념을 만들어요. 마늘 3개 줍니다. 마늘 다지시고 한식 때처럼 다지면 안 돼요. 입자 보여야 돼요. 보이게끔 다지시고 설탕 하나, 식초 하나, 참기름은 약간, 물은 하나, 얘는 조금 약간씩만 집어넣으시면 돼. 그래서 양념장을 미리 만듭니다. 제가 항상 모든 과정은요, 중식이 또 마찬가지지만 무치기는 미리 하면 안 돼요. 숨이 확 죽어버리고 오이 색깔도 식초만 나면 어떻게 돼요? 무렇게 뜰 거 아니에요. 미리 안 되는 거. 그럼 얘는 어디까지가 3분, 여기까지가 3분 요리예요. 그죠? 항상 중식은 3분 요리로 나뉘거든요. 여기까지가 다 끝내놨으면 대기죠 일단. 대기시켜놓고 여기에 팬 작업이 다 끝나고 나면 그 다음에 얘를 버무려 주셔야 음식이 손님한테 같이 제공할 수가 있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까지만 끝내시고 이 양념을 다 안 넣고 조금만 넣고 버무려요. 그리고 그렇게 이쁘게 담으신 상태에서 또 양념장을 조금 더 끼얹습니다. 얘는 냉채인데요. 우리나라 겨자채처럼 이렇게 묻어만 있으면 안 되고 발장구를 이렇게 칠 수 있을 정도로 발에 이렇게 고여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게 살짝 이렇게, 그러니까 얘가 좀 위가 말려 있으면 이렇게 뒤집어서 이렇게 적셔 먹을 수 있게끔 냉채가 나오시는 게 좋고요. 자, 새우볶음밥 밥 짓는 기술을 봐요. 얼마만큼 고슬고슬하게 누룽지가 생기지 않고 전력을 다 만들어냈는지 이걸 판단하게 되겠죠. 그래서 콩나물밥이랑 비빔밥 할 때하고 거의 비슷하나 그거보다 물량은 조금 더 적게 들어가셔도 돼요. 왜냐면 볶을 거잖아요. 걔네는 비빔밥 이렇게 양념을 이렇게 비벼 먹지만 어차피 2차적으로 한번 또 익혀주는 과정도 있고요. 기름에 이제 약간 밥알이 튀겨진다고 얘기하거든요. 중식에서는. 그래서 2차적으로 익혀지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콩나물밥은 1대1 잡았었어요. 한식에서. 콩나물 1대1 잡고요. 비빔밥은 1.1배 정도 잡아요. 왜냐면 콩나물밥은 콩나물에 있는 수분이 있기 때문에 물량을 또 적게 넣고 비빔밥은 1.1배에서 2배까지도 괜찮아요. 얘는요 1배보다 조금 적게 들어가요. 한 0.9 쌀양보다 물량을 한 0.9 정도로 잡으시면 돼요. 그래서 밥을 지어주시고요. 자, 항상 모든 요리 과정은 데치기가 먼저예요. 중식에서 데치기가 3개 이상 있을 때는 데치기를 먼저 안 해요. 왜냐면 써는 시간이 많으니까. 채소볶음 같은 애들이 있어요. 그리고 해물 오래됐죠. 양장피 이런 애들. 해물 많이 데쳐야 되는 애는 좀 기다려요. 다른 거 먼저 작업할 때요. 근데 데치기가 하나, 두 개에서 3개 이하일 때는 얘네를 먼저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봐봐요. 오늘 같은 경우 그것을 계산 안 하고 밥부터 치는 사람 있어요. 새우 어떻게 데칠 거예요? 여기서 막혀버리는 거예요. 이게 별거 아닌데 시험장에서는 이런 거 하나 딱 꼬여버리면은 계속 꼬여요. 거기서 내가 실수했을까? 어디서 심정을 체크했을까? 이런 강박감에 쌓여갖고 조그만 실수 하나가 이제 크게 올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순서 조금 잘 익혀주시고 데치기를 먼저 할게요. 내장 잘 제거해주시고 자, 요거사항이 다 0.5cm의 주사위만하게 쓰르라래요. 근데 주사위 딱 머릿속에 주사위만 생각하니까 또 크다는 주사위만 들어오시는데 0.5 이 양식에서 스몰 다이스라고도 얘기하고요. 우리 한식에서는 요거에 대한 표현은 그게 크게 없는 건데 손손썰기라고 얘기해야 되나? 그죠? 입체가 정육면체로 입체가 보이게끔 썰어내는 거예요. 0.5cm 정도로. 요렇게 모양이 보이게끔 썰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새우 빼고는 그냥 다 썰어만 놓으시면 돼요. 그러면 얘 크기는 어느 정도 잡으시냐면 밥알보다 약간 크실 거예요. 네, 밥알보다 너무 차이 나면요. 먹는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보세요. 밥은 이미 다 넘어갔는데 야채만 이미 남아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항상 뭔가를 같이 볶을 때는 그 주재료와 비슷하게 썰어주시는 게 가장 좋아요. 그렇다고 밥보다 너무 작아도요. 야채는 벌써 넘어갔는데 밥만 남아있을 수 있는 거거든요. 씹는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그래서 이따가 스크램블 요거 쪼개줄 때도 밥알 크기로 잘게 쪼개주시면 돼요. 많이 이렇게 쪼개서.
그래서 그렇게 잡아주시고 자 밥을 지을게요. 쌀 씻고 수분 제거하셔서 제가 0.9배 들어가라 했어요. 쌀보다 물량이 0.9배 정도 들어가서 가열하는 시간보다는요 뜸들이는 시간이 많이 가셔야 누룽지가 안 생깁니다. 밥 짓는 요령은. 왜냐하면 한 컵밖에 안 짓잖아요. 그래서 한식 때도 똑같아요. 밥 짓는 이 가열 끓는 시간보다 뜸들인 시간을 더 오래 가셔야 밥이 누룽지가 안 생기고 고슬고슬하게 잘 나올 수가 있는 거니까 그거 잘 한번 맞춰주시고 자 계란을 풀었어요. 자 그러면 얘는 여기까지가 3분 요리죠. 자 3분 요리 대기 상태 됐어요. 그럼 이제 팬을 잡습니다. 지금 제가 이렇게 3단계로 나눠놨는데 이거는 새우볶음밥이 나온 지 2년밖에 안 돼갖고요. 정답이 그렇게 확답게 안 나왔어요. 요구사항만 안 벗어나면 돼. 그러면 지금 제가 요구사항을 한번 보시면은 뭐였지? 저 한 번만 읽어볼게요. 자, 새우볶음밥의 요구사항 보면 새우 내장 제거 대처로 사용. 이건 어긋나면 안 되고요. 채소 0.5cm 썰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지지 않게 전량 내라 했죠. 어떻게 담아내라는 얘기 없죠. 그럼 마음대로 하셔도 돼요. 저 요구사항만 안 벗어나면 돼. 그래서 저도 이거 중식에서 신메뉴 나오면 저도 막 공부를 하거든요. 딱달랑 이 시험지가 공개돼요. 그러면 어떻게 내야 될까? 모든 출판사 책을 이렇게 다 뒤져보기 시작해. 그러면 어떤 책은 지금 사진처럼 같이 묶어놨어요. 그리고 이거 접시에 눌러놓지도 않았어. 여기에. 원래 이렇게 담아서 이렇게 눌러놔야 되거든. 그렇지. 네, 눌러놓지도 않았고 저렇게 담아주면 되고요. 어떤 데는 다 볶아서 넣은 다음에 엎어놓은 데가 있고요. 어떤 데는 우리가 왜 중식당 진짜 시켜 먹으면 여기 위에만 보이게끔 먼저 야채랑 새우를 깔고 그 다음에 밥을 담아서 눌러놓은 데가 있어요. 세 가지 어떤 거 쓰셔도 상관없어요. 괜찮습니다. 네, 그러니까 너무 연연하지 않으셔도 돼요. 세 번째 거는 이해 못하지. 세 번째 거 지금 제가 하려는 방법이 그 방법이야. 자 팬에다가 먼저 계란물을 먼저 익혀요. 그리고 계란물 빼놓을 거예요 여기다가. 스크램블을 빼놓을 거예요. 그리고 팬에다 기름을 둘러서 야채와 새우를 먼저 볶아요. 그리고 스크램블을 절반만 넣을 거예요. 스크램블. 요거 지금 이게 2개로 나눠지는 거야. 이게 2개로. 그래서 스크램블 반을 넣고 여기다 깔아요. 보이게끔. 그래서 여기 밑바닥에 걔네를 먼저 깔고 그 다음에 나머지 야채와 스크램블을 섞어서 또 그 위에다 밥을 담아요. 그래서 뒤집어서 놓으면 맞아. 네. 그게 보통적으로 중식당 가서 시키면 그렇게 나오잖아요. 정말 왜 뭐죠? 삼선 볶음밥 이런 거 비싼 거 시켜도 해물 요만큼 들어가고 밑에는 맨 밥이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예상한 거로는 제가 예상한 거니까 저는 이 방법대로 수업을 하지만 아니 괜찮다는 거예요. 요구사항에 어떻게 담아내 새우가 뭐 겉에 보이도록 담아내시오 이런 말이 써있지 않기 때문에 양식의 오믈렛 같은 경우는 그렇게 써있어요. 겉과 안에서 보이게 하라고 그 치즈가 보이게 하라고 오믈렛에 그렇게 써놨어요. 그러면 그 요구사항대로 안에도 치즈를 넣고 겉에도 넣어줘야 돼요. 근데 여기서는 지금 그런 요구사항을 체계적으로 잡아놓지 않았기 때문에 괜찮다는 거예요. 너무 연연하지 않아도 돼요. 정말 다 까먹고 기억이 안 나? 다 넣고 볶고 이쁘게만 담아내시면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거는 조금 자유롭게 가셔도 되니까 어떤 건 정답이 아닌 거니까 밥만 잘 지어서 담아내시고 지금 다른 때는 항상 이렇게 불을 내는데 간장과 술이 써있지 않기 때문에 불을 안 냈어요. 제가 보기에는 이 밥이 누룽지가 생겼는지 안 생겼는지 보려고 했고요. 그 다음에 얼마만큼 밥을 잘 볶아서 색깔이 나지 않았는지 색깔이 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걸 체크하기 위해서 사실 먹으려면 색깔 나는 게 더 난데 색깔이 난 거를 확인 안 하려고 보다니까 간장이랑 술이 지금 빠져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거 조금 유의해서 볶을 때 불세게 조리하셔서 그것만 잘 볶아내시면 돼. 그렇다고 해서 너무 약불에 볶아도 기름을 먹어요. 그래서 이때 볶음밥 담아놓으면 여기 주위에 기름이 이렇게 둘러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불의 세기를 좀 약간 조심하셔야 된다는 거죠.